대출, 현 정부의 대출 규제, 대출 완화 정책 등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올바르다고 좀 보시나요? 한마디로 지금 대출 규제 완화한다고 집을 사겠습니까? 이제 문제는 예전에 한 4, 5억 가던 주택이 지금 7, 8억, 10억 됐어요. 당시에는 1, 2억 대출을 받아서 샀잖아요. 지금은 3, 4억 대출을 받아야 돼서 금액도 많이 받아야 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장에 이자 부담도 늘어나고 소득은 뭐 얼마 늘지 않았는데요.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에게 이 DSR을 좀 완화해 준 거는 뭐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. 그러나 지금 당장 집을 살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을 거고 분양 시장에서는 이게 적용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신규 분양 시장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. 이 부장세대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7, 8억 정도 분양하면 뭐 5억, 6억까지 되거든요, 이게. 그런 시장에서 여기 적용이 가능하고요. 일반 매수 시장에서는 뭐 이것보다도 오히려 대출을 끼는 것보다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거의 가까워졌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더 오히려 유리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정부의 그 DSR 규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. LTV를 아무리 낮춰줘도 DSR로 규제하게 되면 대출을 못 받는 대신에 그래서 미래소득까지 따져서 45년 모기지까지 내놓는 이유가 이 집 없는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준 거 아닌가. 문제는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렇게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 전에 그 변동금리로 매입했던 연끌이 문제입니다.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거기 깡통이 될 수도 있고 그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무리하게 대출을 한 사람들은 정부가 이제 빨리 또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려고 4% 이자를 또 내놨거든요. 그래서 정부도 시장을 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일단 보니까. 그 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실 때 하반기에 폭락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. 자, 그렇다고 하면 폭락장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실수요자들, 무주택자들, 뭐 청약도 있고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자세로 가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두 가지로 청약 시장은 주변 시세와 따져봐가지고 높지 않다면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. 단지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원 분양보다 높을 수 있어요.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주변에 그 발품을 팔아서 좀 시세를 알아보고 좀 낮은 가격이라 그러면 들어가도 좋은데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급매물을 사더라도 가격이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전제라면 그 급매물이 시간이 지나면 높은 가격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일반 매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관망세로 연말까지 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리고 지금 교수님께서는 청약 시장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시세를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죠. 고분양가가 아니라면. 네. 그러니까 뭐 공공주택 택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7, 80%에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장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급매물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게 일반 매물은 그렇죠.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. 우리 송 대표님은 실수요자 실수요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시장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다고 실수요자가 뭐 무주택자도 있고 1주택자도 있을 수 있겠죠. 저도 그 교수님 의견에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하는 거 1순위는 청약통장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2순위는 급매물 위주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. 청약시장 안에서는 결국 뭐 사전 청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3기 신도시, 3기 신도시의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그 구성들 3기 신도시의 구성 자체가 뭐 교육이라든지 뭐 교통, 그 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이 뭐 1, 2기 신도시보다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이 많이 되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거주를 하고 뭐 자녀를 뭐 그 키우는 그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뭐 이런 쪽으로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 2주택을 좀 활용을 하면서 주택을 마련을 하는 게 좋긴 한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거하고는 다르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에 또 비례를 해서 뭐 취득이라든지 중개 수수료라든지 또 면적에 따라서 또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는 거주 이동을 할 때 아무래도 뭐 거주를 상당히 많이 예전에 평수를 넓혀가는 게 유리한 그런 시장 환경이었다면 지금은 역시나 선호도가 높은 뭐 84나 85제곱미터가 가장 인기가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내 집 마련이 지금 당장은 어렵다라고 해도 뭐 가격이 좀 조정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뭐 약간의 뭐 중형 평수 이상 정도는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그리고 뭐 또 하나 덧붙이자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부채 비율을 상당 부분 좀 축소를 해줘야
줘야 되는 거고 자산에 대해서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규모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좀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다. 이런 다이어트하는 시기 때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매물 뭐 이런 것들 나올 때는 서로 이분들도 자산 규모를 줄이면서 보유에 대한 세금을 좀 축소를 하는 그런 시장 환경으로 조성이 되고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 같은 경우도 그런 좀 저렴한 매물들을 해서 내 집 마련하는 뭐 이런 방향이 좋지 않겠나 송 생각합니다. 대표님은 무주택, 1주택자, 다주택자주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.